열차시 직업윤리 직장에서의 예절. 학습 목표. 직업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예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의를 지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킨다. 1. 직장에서의 예절. 직장에서의 예절이란 직장에서는 지위 체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같은 시기에 직장에 들어온 동료가 있는가 하면 상사가 있고 더욱 지위가 높은 임원급이 있다. 반면에 부하 직원이 있고 협력회사 및 고객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직업인에게 지켜야 할 예절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자. 예절의 의미. 예절이란 일정한 생활 문화권에서 오랜 생활 습관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 방법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인 생활 규범이다. 예절은 에티켓이라는 용어로 많이 활용되는데, 현대의 에티켓의 본질은 1.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2. 남에게 호감을 주어야 한다. 3. 남을 존경한다 등 이 세 가지 뜻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에티켓은 남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거론되지 않지만, 매너는 보통 생활 속에서의 관습이나 몸가짐 등 일반적인 룰을 말하고, 에티켓은 어원적으로는 보다 고도한 규칙, 예법, 의례 등 신사숙녀가 지켜야 할 범절들로서 요구도가 높은 것을 말한다. 예절의 특성.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고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일정한 지역을 생활문화권이라 한다.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 여겨 모두 그렇게 행하는 생활 방법이 예절이다. 한편 예절은 언어 문화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민족과 나라에 따라 언어가 다르듯이 예절도 국가와 결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언어 문화권이라도 산과 강을 경계로 해 사투리가 있듯이 예절도 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나라에서 표준어를 정해 그것이 통용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예절도 한 나라에서는 통일되어야 그 국민으로서 생활하기가 수월한 것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방과 가정에 따라 예절이 다른 것은 흉이 되지 않았으나, 현대는 모든 생활여건의 발달로 사투리가 엷어지듯이 예절도 통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바람직한 생활 방법을 익혀 어울려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통일된 바른 예절을 알아야 한다. 직장에서의 인사예절. 인사는 사람이 사람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로 타인과의 사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이다. 인사를 할 때는 정성과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진실을 담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
첫인사. 인사는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예의이다. 직장에서 직원끼리 주고받는 인사는 서로 업무를 잘 해나가자는 의욕의 표현이다. 무엇보다 인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는 그 사람의 첫인상을 규정짓는다. 직장에서의 인사예절. 인사를 할 때는 다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상대보다 먼저 인사한다. 타이밍을 맞추어 적절히 응답한다. 명랑하고 활기차게 인사한다. 사람에 따라 인사법이 다르면 안 된다. 기분에 따라 인사의 자세가 다르면 안 된다. 직장에서의 악수예절. 악수는 가장 일반적인 인사법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다. 악수는 과거 손에 무기가 없으므로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우호와 화합의 상징이 되었다. 악수할 때 주의할 점은 윗사람에게 먼저 목례를 한 후 악수를 한다. 상대의 눈을 보며 밝은 표정을 짓는다. 오른손을 사용한다. 손을 잡을 때는 너무 꽉 잡아서는 안 된다. 손끝만 잡는 행위는 금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악수하지 않는다. 직장에서의 소개예절. 소개는 인간관계 형성의 첫 순서이다. 서로가 처음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예의 바른 행을 보여야 하며, 특히 좋은 인상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을 서로에게 소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개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이 보다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 행위이다. 비즈니스 상의 소개를 할 때는 직장 내에서의 서열과 나이를 고려한다. 이때 성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소개는 보통 타당성 있는 순서에 의하며, 직장 내에서의 서열과 직위를 고려한 소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직장 내에서의 서열과 직위를 고려한 소개 순서. 나이 어린 사람을 연장자에게 소개한다.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의 관계자를 타 회사의 관계자에게 소개한다. 신참자를 고참자에게 소개한다. 동료 임원을 고객, 손님에게 소개한다. 비임원을 임원에게 소개한다. 소개받는 사람의 별칭은 그 이름이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과 이름을 함께 말한다. 상대방이 항상 사용하는 경우라면 닥터 또는 닥터 오브 펄라서피 등의 칭호를 함께 언급한다. 정보 고관의 직급명은 퇴직한 경우라도 항상 사용한다.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한다. 각각의 관심사와 최근의 성과에 대하여 간단한 언급을 한다. 직장에서의 명함 교환 예절. 명함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서부터 유래되고 있다. 당시 사교계에서 귀부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카드에 손으로 써서 왕에게 올렸다. 이후 전용의 흰 종이에 손으로 이름을 쓰는 것으로 바뀌어 내려왔고 동판 인쇄의 명함으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함은 현대에 와서는 특히 비즈니스맨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업무상 소도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명함은 받는 사람에게 종종 비즈니스의 첫인상을 줌과 동시에 가장 오래도록 계속될 인상을 남긴다. 명함은 우리가 뒤에 남기고 떠나는 악수와 같은 것이다. 명함을 주고받을 때에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명함 주고받을 때 주의할 점.
명함은 반드시 명함 지갑에서 꺼내고 상대방에게 받은 명함도 명함 지갑에 넣는다. 상대방에게서 명함을 받으면 받은 즉시 호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명함은 하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꺼내는데 상위자에 대해서는 왼손으로 가볍게 받치는 것이 예의이다. 명함을 받으면 그대로 집어넣지 말고 명함에 관해서 한두 마디 대화를 건네본다. 상방이 동시에 명함을 꺼낼 때는 왼손으로 서로 교환하고 오른손으로 옮겨진다. 명함은 새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명함의 부가 정보는 상대방과 만남이 끝난 후에 적는다. 직장에서의 전화 예절. 전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용건을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편의 표정과 동작, 태도를 알 수가 없으므로 오해의 면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전화 예절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전화기의 송화기 부분에 대고 명확하게 말한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힌 다음 천천히 예의를 갖추고 말한다. 통화 중에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할 때는 미소를 띠면서 말한다. 사람들은 목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바로 떠올릴 수 있다. 전화 걸기.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한다.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라면 얻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메모하여 모든 정보를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전화를 건 이유를 숙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전화는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 시간에 걸도록 한다. 업무 종료 5분 전에 전화를 건다면 제대로 통화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통화를 원하는 상대와 통화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비서나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전화는 직접 걸도록 한다. 비서를 통해 고객에게 전화를 건다면 고객으로 하여금 당신의 시간이 고객의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전화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48시간 안에 답해주도록 한다. 하루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전화를 받아줄 수 없을 때는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남겨놓는 것이 예의이다. 전화 받기. 전화벨이 3물결표 사인 4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 당신이 누구인지 즉시 말한다. 천천히, 명확하게 예의를 갖추고 말한다. 목소리에 미소를 띠고 말한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함께 말한다. 언제나 펜과 메모지를 곁에 두어 메시지를 받아 적을 수 있도록 한다. 주위의 소음을 최소화한다. 긍정적인 말로서 전화 통화를 마치도록 하고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 직장에서 전화 예절이 중요한 이유. 전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용건을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편의 표정과 동작, 태도를 알 수가 없으므로 오해의 면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전화 예절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직장에서의 이메일 예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할 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여전히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은 정보를 공유하는 빠르고 편한 방법인 만큼 단점을 갖고 있다. 축약된 언어나 이모티콘의 무분별한 사용은 연락을 받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메일 특유의 언어 사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을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른 비즈니스 서신에 사용하는 똑같은 문법이나 철자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메일 메시지는 간단하게, 가능한 한 간결하게 작성하여 수신자가 빨리 읽고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메일 메시지 보낼 때 주의할 점. 상단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메시지에는 언제나 제목을 넣도록 한다. 메시지는 간략하게 만든다. 요점을 빗나가지 않는 제목을 잡도록 한다. 이메일 메시지 답할 때 주의할 점. 원래 이메일의 내용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답을 하도록 한다. 비즈니스 서신에서 화가 난 감정의 표현을 보내는 것은 피한다. 당신의 답장이 어디로, 누구에게로 보내는지 주의한다. 원래의 메시지에 첨부된 주소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다음은 학습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풀어서 질의응답에 올려주세요. 다음은 직장에서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조사한 사례이다. 직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는 모든 예절의 중심이다. 사례를 읽고 언어가 갖는 의미, 중요성 등을 생각해 보자. 활동은 질의응답에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활동 해설. 위의 사례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면서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말의 귀중함과 해독성을 명심하여 성숙한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